바로 일발장전 넘어가겠습니다. 뭐 사족을 달아봐야 그렇고 그 전에 이제 미국의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 여기서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업체를 포함한 10개 기업을 퇴출시켜 버렸습니다. 빼버린 거죠. 뭐 수급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연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갑자기 커피 쿠폰이 나왔구나. 예. 좀 전에 뭐 지나갔는데 댓글 달기. 네. 요즘 유튜브 이벤트를 이벤트 그러면서 많이 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커피 쿠폰이 눈에 보여가지고. 저도 하여튼 달아봤는데 당첨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네. 줄 겁니다. 네. 하여튼 뭐 너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나가는데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제공해드리고 갑자기 커피로 나왔는데 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중국의 SMIC라고 하죠. 네, 이게 제재 연장선에서 하여튼 인덱스에서 제외가 됐다. 일발장전 가시도록 하겠는데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무역협회가 직접 찍어주는 종목 좀 표현이 좀 직설적이긴 합니다만 오늘 DB 하이텍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DB 하이텍 내용 정리 화면 또 나갈 겁니다. 무역협회 발표에 따르면은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업계에서 퇴출이 됐고 이 자회사 하이실리콘 점유율도 급락을 했다. 그러면서 중국 최대 파운드리 SMIC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전자하고 DB 하이텍 등 국내 파운드리 업계의 반사이익은 자명하다, 기대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 아실 거고 DB 하이텍도 여기 해당된다. 그래서 종목을 아예 딱 찍어주기 때문에 편하죠. 대만의 TSMC가 최대 고객사에 대해서 할인율을 취소하고 판매가 인상에 나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40%가량을 가격 인상을 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결국에는 구매자 주도의 시장, 바이어스 마켓이 아니라 이제 셀러스, 판매자가 우리가 갑질하는 거죠. 그런 마켓으로 변환이 됩니다. 반도체 시장은 항상 이게 주기적으로 좀 변환이 되는데 셀러스 마켓으로 전환이 됨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DB 하이텍은 현재 공장 가동률이 100% 거의 근접합니다. 그런데 이제 증설을 당장 하긴 좀 어려운데 차분히 증설을 하겠지만 생산 수율이라는 거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스 나는 거, 불량률을 낮추고 효율을 끌어올려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증설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8인치 웨이퍼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만의 TSMC라든지 경쟁 업체가 뭐 UMC, 중국의 SMIC, 뭐 화홍 이런 데인데 밸류에이션이 TSMC가 22배, PER 기준입니다. UMC가 15배, 중국은 뭐 80배, 40배 이래요. 그래서 SMIC가 현재 PER 80배 받고 있는데 DB 하이텍은 PER이 7배다, 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무역협회가 찍어줬고 싸다. 그럼 뭐 주가는 한 2개월 동안 그냥 눌려 있었기 때문에 뭐 시점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IT의 시류라든지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일발장전은 저렇게 정해왔습니다. DB 하이텍은 뭐 김영 매니저도 몇 번 언급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기업이고 다 대부분 아시는 기업들이니까 첨언을 좀 해주시죠. 요즘 이제 일발장전 보면은 이렇게 목표물을 이렇게 좀 선회하는, 그러니까 약간 먹잇감을 찾아내면은 그 사자가 독수리? 이렇게 좁혀 오듯이 네. 그냥 일발 장전이 아니라 IT 장전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IT에 대한 관심이 이제 극단적으로 좀 높아지는 이제 그런 상공이고 네.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또 맞춰서 무역협회가 딱 찍어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사실 DB 하이텍은 뭐 의미 있는 반등 그리고 이제 상승을 보일 시점은 좀 되긴 됐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SMIC, 그러니까 에스믹과 직접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만 뭐 충분히 지금 이 상태에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뭐 이건 이 시점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히나 시세가 이제 사실 오늘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죠. 시세도 좋을 거예요. 네. 그건 아무도 모르는. 네. 네. 근데 이제 뭐 이 8인치 이 파운드리 쪽이 이제 아주 고도화된 이제 그런 장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방금 와가지고 그 쉬는 시간에 좀 이제 여쭤봤었는데 보통 이제 가전 제품 많이 들어가고 뭐 PC 뭐 이런 쪽에 좀 들어갔는데 요즘 보면은 이 IT 제품들이 좀 고도화된, 그러니까 지금 첨단 장비들도 좀 있습니다만 이제 평범한 이제 이런 우리 가전들까지도 이제 다들 지금 자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수출량이 30%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발표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파운드리 뭐 좋고요. 뭐 이제 비메모리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어제 나왔었던 애플의 뭐 폴디드 줌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삼성전자 공장의 좀 인도 이전 뭐 이런 것들을 쭉 다 아우르면은 역시 이제 저는 뭐 물론 이제 DB 하이텍에 대한 관심도도 좋습니다만 이제 비메모리 전반에 대한 그런 강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계속 목표물을 우리가 좀 선회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뭐 계속 나오는 종목들이죠. 뭐 오늘 테크윙도 해주셨는데 뭐 테스나 또 뭐 네페스 이런 종목들도 어제 좀 의미 있는 이제 그런 상승 수급들이 좀 유입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핸드셋에 관계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네. 원래는 뭐 우리 앵커께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자화전자를 비롯한 이런 폴디드 줌 쪽에서의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일발장전은 무조건 이거 아닐까라고 제가 머릿속으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 했던 거 또 하려니까. 네, 그렇죠. 물론 뭐 너무 그 선회를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자주 이제 했어요. 한두 그렇죠.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하다 보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저 기업하고 무슨 뭐 이해타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좋은 건 좋은 거고 좋아지니까 뻔하게 보이는데 뭐 한 하여튼 3주간 그 말씀을 많이 하셨기 했던 것 때문에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교집합을 좀 찾아보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AP 칩, 뭐 RF 칩, 뭐 이미지 센서, 모바일 디램 뭐 이런 것들하고 좀 연계를 지어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언급을 드렸었던 네페스와 테스나의 움직임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DB 하이텍의 테크윙은 아까 김현 매니저의 종목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따로 네. 네. 존중을 해드려야 되니까 저기다 섞어버리면 안 되고 네. 그래서 테크윙을 빼고 테스나로 가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좋으니까 네, 네페스하고 테스나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너무 저도 이제 너무 많이 좀 언급했던 이제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실 오늘은 이제 삼성전기 관련돼서 이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 밸류 체인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과연 이 시점에서 저 종목들을 따라가야 되는가, 그러면 LG 이노텍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가, 뭐 사실 이게 좀 더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마침 이제 파운드리 이제 이 비메모리 종목을 이제 일발장전에 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연장선상을 시켜서 이제 휴대폰 쪽에 좀 관계된 그런 비메모리 쪽을 오늘 강세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좀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종목으로는 테스나와 네페스의 어떤 지금 수급 유익도 좀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뭐 DB 하이텍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뭐 충분한 반등이 나올 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전자제품의 범용성이 이제 과거에는 뭐 네. 칩이 이제 한 개 들어가고 그거 뭐 2개 들어가고 이랬는데 요즘에 이제 막 여러 개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죠. 기능들이 많아지니까. 다 때려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센서라든지 아니면 뭐 구동 칩 같은 것도 뭐 다양하게 좀 포괄적으로 파워 칩 뭐 하여튼 칩이 뭐 RF 칩도 넣어야 네, 되고 뭐 팹리스 그렇죠. 업체들이 그래갖고 지금 줄을 서가지고 자 요렇게 설계한 거 요거 좀 생산해줘라고 하는데 기다려 저기 번호표 뽑아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 그렇죠. 번호표가 지금 처음에는 한 100번까지 가다가 지금은 200 몇 번까지 막 내려가고 이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나왔습니다. 가동률 제조업에서 가동률 100%라고 하는 거는 끝난 거죠. 예, 그렇죠. 뭐 진짜 말 그대로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비메모리, 파운드리 다 이제 아우르는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은 좀 휴대폰 쪽, 핸드셋 쪽에 좀 다리를 걸치고 있는 쪽에 좀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예상을 하고 종목은 아까 저 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말씀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만약에 DB하이텍이 뭐 증설 이슈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또 그 밸류 체인 뭐 들어가야 되는 장비 뭐 세팅 들어가 이런 것도 이제 또 이 후광 효과나 낙 그렇죠. 효과가 나타날 네. 텐데 아직은 그 이슈는 조금 없는 것 같고 좀 더 저도 이제 첨언을 조금 해드리면은요. 실제로 이제 DB 하이텍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어제부터 이제 일발장전의 어떤 종목의 위치, 타이밍을 정말 지금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꼭 다 맞지는 않아요. 뭐 DB 하이텍 대림 산업 이런 거 막 거꾸로 가고 이래갖고. 네. DB 하이텍 참. 어쨌든 지금이 그야말로 매수를 해야 되는 정말 좋은 적기가 아닌가. 그냥 이게 이론적인 얘기인데요.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DB 하이텍 사실 올해 뭐 한 2천억 후반대 영업이익이 이제 기록이 될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중반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까 우리 일발장전에 이제 자료를 요약해 주실 때도 동종 피어 그룹과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지금 올해 이제 예상 실적 이제 대비해서 PER 한 7배
그러면 이제 동종기업 대비해서 거의 뭐 2분의 1, 3분의 1 정도 가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사실상 내년 실적까지 감안하면은 요 회사의 주가가 여기서 2배가 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인데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좀 소외가 되어 있죠. 그동안에 이제 제품 라인업 이제 방금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8인치 파운드리라는 게 아주 이제 고사양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정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좀 저평가를 받았으나 이제 그런 쪽까지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보브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사실 MCU 칩이 몇십 원, 몇백 원 하던 그 칩이거든요, 하나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불티나게 많이 팔리니까 오버 반도체 주가도 최근에 거의 뭐 40, 50% 가까이 급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게 산업 트렌드 상에서 약간 이제 후미에 좀 밀려있는 그런 이제 트렌드긴 하지만 기업의 실적이 좀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당장 이게 뭐 일회성으로 잠깐 좋아졌다가 말 그런 정도의 어떤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DB 하이텍은 뭐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를 해놓으시고 좀 길게 볼 수 있을 만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업종과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약간 이제 DB 하이텍과 서울 반도체의 움직임을 좀 비교를 하시면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서울 반도체도 진짜 좋아진다 얘기는 정말 많았었는데 주가는 대단히 좀 무겁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서서히 이제 U자형으로 이렇게 돌아나가기 시작하면서 신고가 추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는 게 이제 서울 반도체 차트 흐름이고요. 네. DBA 하이텍 역시도 서서히 이제 이렇게 서울 반도체처럼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신고가 패턴이 한번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핸드셋 얘기를 이제 해주셨잖아요. 정말 이제 좀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반도체 쪽만 이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업황도 내년에 분명히 좀 좋아질 텐데 애플이 생산량을 30%나 늘리겠다라고 하는 건 결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네. 또 삼성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고 그 과정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뭐 폴리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것도 뭐 폴리드 줌, OIS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카메라 모듈 핸드셋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삼성전기를 말씀드릴 때 연말까지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것보다 삼성전기가 좀 낫지 않겠는가 수익률적인 네. 측면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의 비슷해요. 삼성전자도 6만 원 정도 자리에서 지금 20% 이상 이제 올라와 있는 자리고 삼성전기도 이제 14만 원 자리를 이제 계속 이제 헤매고 있다가 지금 17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20% 조금 넘게 이제 수익률이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요 두 종목이 지금 다 좋다. 삼성전기가 이제 어저께 이제 잔망경 이제 폴리드 줌을 애플에 이제 납품한다는 소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LG 이노텍이 거의 뭐 독점하고 있는 시장을 삼성전자가 이제 뚫었다. 그럼 이제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또 납품하는 기업들이 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차장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네페스라든지 테스나 같은 이런 이제 이미지 센서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칩셋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업들이 분명히 이제 좀 이슈가 좀 될 거거든요. 결국은 비메모리 반도체와 핸드셋에 이제 중첩되는 기업들을 이제 네페스, 테스나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해주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저는 하나를 이제 추가해드리면 아모텍이라는 좀 중소형주 하나를 좀 추가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요 기업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스토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5G 쪽, 이제 MLCC 쪽도 이제 좀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기존에 이제 본업이었던 이 핸드셋,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제 매출이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면서 아모텍도 요즘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정말 많이 좀 뒤처지고 있다가 사실 이제 재평가가 조금씩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하나 좀 추가를 해가지고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자, 뭐 다뤄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아침에 뭐 통신 쪽도 이슈가 많고 그다음에 뭐 디램 가격이 장중에 또 급등했던 것도 분명히 있었고 삼성전자하고 IBM하고 콜라보레이션 얘기도 또 나오고 뭐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 IT 쪽은 지금 거리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물론 일반 시청자분들은 비트코인이 지금 21,000달러를 돌파했는데 무슨 저런 파운드리 얘기하고 앉아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이따 같지 않으시요 정혜민 사장이랑 하고 김현 매니저를 보내고 할까요? 네. 제가 먼저 서로 뭐 공부하겠어. 물러나고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니, 뭐 차장님께서 시장 직접 또 영역이니까. 저라고 다르겠습니다. 분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이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좀
힘드시잖아요. 네. 그 와중에 그래도 이 자산 시장이라도 이렇게 좀 호황을 누리고 있어서 얼마나 좀 다행인가 싶기도 한데 그나마 또 이런 자산 시장에 대한 또 접근성도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국민연금에는 다 가입이 되어 있으실 거거든요. 네. 근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7%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좀 실망스러운 보도를 아니야. 제가 근데 아침에 그거는 접하고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게 공적연금은 수익률을 너무 높여놓으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수익률을 요구한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안쓰러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공무원 조직 했던 거예요. 같은 맞아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연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연금 수익률의 이제 운용 목표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넘어가도 사고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수익률을 이제 그 유지를 해가는 게 어찌 보면 국민연금 이제 관리의 어떤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좀 실망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는 네. 그러면 이제 내년도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 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자산 시장 뭐 국내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시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못지않은 이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말이 된다라고 해서 너무 또 빨리 좀 파장 분위기를 만드시지 마시고 네.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 아주 열심히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과거의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손해를 보신 게 있다면 충분히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저는 물러나고요. 내일 네.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테크윙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김영희 매니저는 보내드려야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